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김우대입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인데요. 전일장 주요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미 증시는 좀 변동성을 보였던 상황입니다. 소비지표 부진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열어주면서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소비지표 같은 경우에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커진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국 간의 또 입장차와 발언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중국 베이징에서 회담을 진행했던 미중 무역 협상단이 이제 다음 주에는 워싱턴에서 협상을 계속 이어가기로 하면서 이 협상에 대한 타결 기대감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많은 이슈가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해외 선물 전략을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의 문을 활짝 열었고요. 오늘 신세계와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 바로 확인할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혜영 마스터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혜영입니다. 방금 뉴스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네, 다음 주에 협상을 다시 재개한다 이런 뉴스가 지금 방금 속보적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협상에 대한 연장 부분에 포커스를 굉장히 맞추고 있는 입장만큼 실시간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뉴스 소식에 급반등이 오고 급하락이 오는 이런 패턴 구간이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국면에서는 완전히 결론을 지은 거는 협상 국면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여러분들 이제 신세계를 보시는 분들한테 좀 설명드릴 거는 지금 미중 무역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게 팩트고 어떤 가능성이 점쳐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맹점을 파악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팩트 체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가능성이 지금 열리는 구간이 확보가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미 증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장 초미의 관심은 아무래도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그 과정과 그 내용일 겁니다. 일단 연장에 대한 가능성을 전일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속보로 저희가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또 워싱턴에서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주말 새 어떤 결론이 날지 상당 부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시장이 다음 주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 안에서도 적용될 거기 때문에 참 변동성에 대해서 항상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혜영 마스터님이 다양한 이슈를 좀 쉽게 풀어드린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시각은 11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시세 살펴드리고 계속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살펴보시죠. 전일장 장 후반에 좀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초반의 상승폭을 모두 좀 반납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강보합으로 다시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2755.25포인트로 0.51%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고점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전일장에는 가까스로 상승으로 마감이 됐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추가 상승으로 강보합권 이어집니다. 7,056포인트 선으로 0.55%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 함께 보시죠. 정말 최근에 달러가 상당 부분 강하기 때문에 유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가격이 눌립니다. 전일장에는 반등에 성공이 됐지만 다시 오늘장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1.13달러대가 이탈이 됩니다. 1.12830달러 선인 0.34%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 함께 보시죠. 자, 골드 전일장 상승세가 다시 한번 좀 탄력 받았고 현재 부근에서도 1320달러에 회복이 되면서 1321.2달러 선으로 0.41%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오일 함께 보시죠. 자, 오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54달러의 도달과 그 이후 55달러까지 회복을 하면서 돌파를 합니다. 55.25달러 선으로 1% 넘는 강한 탄력.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변동성이 좀 세게 나오는데요. 1.45%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 같은 경우엔 전일장 좀 장 후반에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소식과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선언 소식으로 인해서 장 후반에 큰 영향을 좀 받으면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근 지금 개장 이제 20분 조금 넘게 남은 시점 속에서 양 지수 모두 상승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워싱턴에서의 회담을 좀 예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좀 긍정적일지 이런 부분이 좀 난항을 겪고 있는지 그 부분도 아직 분위기가 또렷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밤에 있었던 외신과 현재 부근의 외신 소식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SCMP에서 나오는 소식입니다. 다음 주에 워싱턴에서 무역 협상을 이어간다라는 소식인데요. 일단 오늘까지 시진핑 주석이 그리고 문우신 재무장관을 비롯해서 이 미국단의 협상단에 대한 만남을 좀 이뤘는데 그 안에서의 내용들이 양국 간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쪽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잘 이어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미국 쪽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아직 좀 남아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잘 풀어야 할 것이다라는 양국 간의 입장차가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 좀 의견을 좁혀야 하는 이런 이슈 안에서 어떻게 좀 결론이 나게 될지 그 부분은 다음 주 워싱턴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 시장까지 좀 연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중국과의 고위급 회담이 진행된 가운데 문우신 미국 장관은 15일 베이징 회담이 생산적이다라는 그런 발언도 내놨습니다. 워낙 이 협상 안에서의 이슈가 여러 가지였기 때문에 양국에서 주요로 생각을 하는 이슈가 좀 엇갈릴 수도 있고 또 공통적인 이슈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15일 오늘 있었던 이 베이징 회담이 생산적이었다라는 문우신 재무장관의 이야기 속에서 시장은 좀 긍정적인 반응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미중 무역 회담에 대해서는 이번 주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다음 주 워싱턴에 대한 소식도 신세기를 통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다우지수에 대한 소식인데요. 다우존스에 대한 소식인데요. 미중 무역 이슈 관련해서 양해각서 마련 위에 서로 양국 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양해각서까지 이제 좀 조항들을 협의를 하겠고요. 그 조항들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언론 쪽에서도 입먹으겠죠. 그렇지만 다음 주에 이 워싱턴 회담을 앞두고 좀 구체적인, 좀 부분적인 내용은 흘러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양해각서를 빠른 시일 내에 양국 간이 좀 합의해서 도출해 내려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다우존스의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한편 월스트리트저널 쪽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구매로 미국
달래기에 주력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무역 구조에 대한 문제 교착 상황임을 좀 분석을 하면서 일단 중국 반도체의 구매로 미국을 좀 달래고 있는 그런 지금 협상에 대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반도체에 대한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은 좀 타격을 받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좀 빠지는 흐름이었고 과연 중국과 미국 이 서로 간에 줄 것은 주고 또 받을 것은 어떻게 받게 되는지 그 과정이 참 궁금해지네요. 자, 그리고 백악관 쪽에서는요. 트럼프가 예산안 서명 이후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어제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망했었던 예산안보다 상당 부분 좀 떨어지는 예산안이 좀 책정이 됐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아직 서명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계속해서 내놨는데요. 자, 일단 뭐 국가 비상사태에 선포를 하면서 일단 예산안 서명 이후에 국가 비상사태를 좀 선포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의견을 좀 피력을 하면서 그 장벽을 세울 것으로 다른 예산을 끌어서 좀 세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 자체로는 뭐 계속 같은 내용인데요. 쪼그라든 장벽 예산을 승인하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그 국경 장벽에 대해서 실행에 대한 그런 의지를 계속적으로 피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을 때 어떠한 영향이 일어날까요? 일단 주변국들에게 불통이 우려 좀 트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무역 협상에 대한 영향 탓인지 일단 주변국들의 피해가 입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일본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 대립이 좀 심화가 되면은 인프라 투자 등 이 경제 정책의 제동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미국 쪽의 상황이 당연스럽게 주변국들에게 스며들면서 이 국가 외적인 부분으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주변국들에 대한 영향이 더욱더 우려감이 깊어진다라는 그런 분석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뉴욕 증시는요. 어제장 정말 부진한 소비 지표 앞서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의 소비 지표에 대한 부진과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부담 속에서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선물 시장을 보셨듯이 양지수 모두 상승으로 좀 다시 올라가고 있는 회복이 되고 있는 국면인데요. 지수에 대한 또렷한 상황을 일단 개장 이후 다시 한번 좀 마스터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가에는 이 미국의 소매 판매 부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분석을 했을까요? 지표가 이상하거나 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일 것이다 라고 두 가지 의견을 좀 내놨습니다. 일단 좀 지표가 잘못 좀 이렇게 집계가 됐거나 아니면은 이 소매 판매에 대한 부진한 지표가 이 경기 침체를 경보할 수도 있다. 경고성일 수도 있다. 이런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 섞인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소매 판매에 대한 부진 분석 내용입니다. 커들로 위원장은 12월 소매 판매에 대한 급감은 일시적 요인 때문이기 때문에 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요. 워낙 예상치 대비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 상당 부분 부진했었던 소매 판매 지표였기 때문에 시장이 좀 우려감을 낳고 있는데 커들로 위원장은 이 급감이 일시적 요인 때문이고 좀 우려가 덜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취약한 소매 판매 지표가 금리 인상보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더욱더 피력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표에 대해서 워낙 연준 쪽에서는 그 가장 큰 기준을 삼는 만큼 이 소매 판매가 큰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일단 더 지지가 되지 않고 오히려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까지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편 투자 규제 버핏이 애플 주식을 매도했다는 소식인데요. 규모가
5천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최근에 팡주 쪽에서 작년에 1조 달러 클럽에 가입을 했었던, 일단 찍었었던 애플이 그 이후에 좀 내리막을 걷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 안에서 버핏은 애플의 주식을 5천억 원 규모를 매도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워낙 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애플의 주식 매도, 이 부분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과 각 투자자들에게도 이 애플 관련된 투자에 있어서 상당 부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 소식 관련된 브렌트유인데요. 오펙 감산 여파 속에서 배럴당 65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좀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유 간의 이 스프레드를 좀 많이들 좀 보고 계실 텐데 지금 관련돼서는 55달러 부근이고, 그리고 브렌트유는 65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서로 간에 계속적으로 좀 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 속에서 스프레드가 더욱더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감산에 대한 소식을 가격대, 시장에 대해서는 가격대를 더욱더 흡수하면서 브렌트유와 그리고 WTI 역시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영국 쪽의 소매 판매도 발표가 되는데요. 1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 높게 나오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GDP에 대해서도 좀 발표가 됐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영국 쪽에서의 이 소매 판매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하회를 보였었던 지표 발표 속에서 일단은 좀 상회하는 소식으로 시장 방어에 좀 성공을 했다라는 점까지 소식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가장 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주말 새, 그리고 다음 주까지 나올 수 있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원유에 있어서는 브렌트유 자체가 65달러까지 대한 돌파까지 소식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해영 마스토니가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S&P 500 지수고요. 미국의 소비 부진과 국가 비상사태 부담 속에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다시 추가 상승하면서 S&P와 나스닥 모두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로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미국의 소비 부진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감산 방침과 그리고 무역 기대감 속에서 가격대가 연일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55달러까지 현재 돌파를 한 상황 속에서 가격대에 대한 흐름까지 두 가지 이슈 오늘 점검해 드리도록 하죠.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준비했고요. 첫 번째 이슈인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장 결국엔 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다우지수가 좀 크게 빠졌고요. S&P와 나스닥은 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시점 올라가고 있는 지수 방향성 궁금합니다.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마스터님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업입니다. 자, 지금 지수 상승하고 있는데 업이에요, 마스터님. 네. 어떤 말씀 해주실지 이렇게 한숨을 쉬실까요? 제가 이제 네. 인이어로 이게 들리는데 네. 계속 이제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사실. 그러게요. 네. 들으셨나요? 당연히 가장 가깝습니다, 마스터님 제가. 네. 제가 사실 지금 미증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입장이 강해요. 사실 이제 전일 매수를 한 차례 봤어요, 제가. 근데 일단은 제가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갈 필요성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지금 신세계를 보시는 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여건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 체크를 좀 다시 한번 더 하고 가시는 게 좀 더 이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자, 일단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날 2일 오전 01시부터 200억 2천억 달러의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현행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자, 미중 무역 양국 현재 어제의 상황이에요. 베이징에서 벌이고 있는 장관급 무역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시한 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무역 전쟁에서 다시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상태예요. 그러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3월 1일 협상에 대한 기간을 좀 더 연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첫 번째 포커스고, 두 번째는 금일 뉴스에 대한 어떤 대응 자체의 전략을 좀 더 모색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매수를 든 이유는 오늘 갑작스럽게 뜬 뉴스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금일 뉴스가 워싱턴 합의로 미루는 여건이 됐어요. 베이징에서 워싱턴으로 옮겨갔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지만은 다음 주까지 조금 긍정적으로 이끌겠다, 이 얘기 자체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언론적으로. 오늘 또 나오는 뉴스 자체가, 내용, 꺼냈던 얘기 자체가 긍정적으로 끝낼 것, 우리 잘하고 있다,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좀 이따 제가 멘트 관련해갖고 어떤 멘트를 꺼냈는지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하고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당초 전일 이제 갑작스럽게 또 매도값이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까지 어떻게 보면은 결론 자체가 부정적으로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시사가 됐어요. 전일 이제 매수를 본 부분이 있는데, 이제 관점 자체가 스팬에 대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매수를 한 차례 봤어요. 그리고 고가 갱신에 대해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여겨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맞췄는데, 오늘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어쨌든 워싱턴 합의로 한 주 미뤄진 만큼 좋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 시사가 돼요. 지금 단기 급등 반등을 했는데, 일단 차트를 보고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언트 3파동이 성립이 됐어요. 일단은. 자, 기술적 분석을 좀 넘어가게 된다면은, 정확한 지지를 맞고 올라간 국면 자체가 성립이 되는데, 워싱턴 합의랑 매치를 시킨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돼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된다는 부분이에요. 제가 사실 이제 기다렸던 위치값이 조금 더 낮았어요. 좀 더 낮은 여건이었어요. 상황 자체가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좋은 단가를 지기 위해서 좀 더 밑단가를 노렸었는데, 지지를 그대로 받고 올려버린 국면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스팬을 다시 돌파했다는 부분 자체는 워싱턴 합의랑 매칭을 시킨다면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럼 오늘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건 뭐냐면은, 중요한 지지라든가 단가적인 분위기를 파악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추세가 정확하게 틱으로 좀 성립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차례 매수 포지션을 한번 보자면은, 이제 미장 개장하고, 자, 스팬 상단 부근, 하단 부근에서 조금 추천을 드리는 바예요. 개인적으로 오늘 매수 단가 단타적으로 데일리성으로 보게 된다면은 7040에 대한 어떻게 되면 위치값에서 한 차례 매수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스팬에 대한 이탈 관점이 손절 라인이기 때문에 7030에 대한 7020에 대한 손절 라인은 정해두셔야 돼요. 최소한 7020에 대한 손절 라인을 정해두셔야 돼요. 이때 한 차례 이제 틱 차트 상으로 추가적인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경우 좋은 관점 자체가 성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한 차례 더 이제 하단에 대한 이탈 관점이 더 온다면은, 스팬에 대한 이탈 관점이 온다면은 60분 봉상 기준선에서 한 차례 더 매수 관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지금 관점에서는 매수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오늘 관점 자체가 어쨌든 워싱턴으로 미뤄지고 좋은 멘트, 좋은 얘기거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미국 쪽이든 중국 쪽이든. 그럼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은 60분 봉상, 오늘이죠. 오늘 낮 지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뷰를 좀 보는 게 가장 좀 이상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마무리로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은 제가 보고 있는 뷰는 어쨌든 간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큰 뷰 자체는 7200단가까지는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7200 단가까지는. 저항, 큰 저항, 일봉상 큰 저항 때는, 주봉상 큰 저항 때는 이 단가에 머물러 있다. 여기까지는 상승에 대한 랠리를 다소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 이렇게 좀 시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관점은 좀 다소 앞으로도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 사실 오늘까지 결론이 좀 나오지 않는다면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크다고 봤었는데, 갑작스럽게 또 이제 워싱턴으로 미루게 되면서
또다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상승에 대한 랠리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여기다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여건이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또 마지막으로 언급드리자면은, 저는 미중 무역 자체가 좋게 끝날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아직까지도. 소멸성 재료라고 언급을 해요. 어쨌든 간에 최근 한 달 동안, 이제 한 달 반이죠. 한 달 반 동안 상승 랠리를 이끌었던 낙관적인 평가 자체는 어쨌든 결론이 나오면은 급매도에 대한 가능성이 시사된다. 이 부분은 좀 캐치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에. 저는 시장의 반영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미중 무역에 대한 상승된 랠리는 어떻게 보면 결과값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과, 당분간 또 워싱턴까지 7,200단가까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된다는 부분, 그거 관점을 좀 포커스를 굉장히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결과값이 나오면은 오히려 급매도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된다는 부분, 왜냐면은 시장에 이미 결과가 반영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캐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상당 부분 고민과 생각을 많이 해주신 분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부분과 앞으로 있을 이슈와 그리고 이 전에 있었던 이슈에 좀 연계해 지어서 함께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네, 마스터님. 또 한 가지 네. 추가적으로 얘기 드려도 될까요? 네, 네. 네, 저 갑작스럽게 끊어서 죄송한데요. 국가 비상사태에 관련해갖고는 저는 골드에 대한 강세는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자면은 미 증시에는 좀 결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셧다운 관련해갖고 이제 국가 비상사태 관련해서 메시지가 좀 나오는 입장인데, 셧다운은 시황에 적용이 안 된다, 증시에 반영이 안 된다고 제가 좀 언급드리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은 셧다운 관련해갖고 문제가 됐다면은 미 증시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지 못한다고 항상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국가 비상사태 발언 관련해갖고는 미 증시랑은 좀 포커스를 맞추기 굉장히 힘들다는 여건이 하나 있고, 그리고 골드 관련해갖고는 굉장히 의미가 해석이 돼요. 네, 골드 관련해서는, 안전자산 관련해서는 굉장히 의미가 해석이 되지만은, 오늘 관련해서 트럼프가 나왔던 멘트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큰 신경은 안 쓰셔도 괜찮다, 이런 언급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언급드릴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국내 증시를 한 차례만 보고 갈게요. 미증시 볼 때 국내 증시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네, 오늘 국내 증시요? 네. 국내 증시 자체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쨌든 간에 미 증시에 대해서 영향을 다소 많이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 랠리가 온다면은 한 차례 더 추가적인 반등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국내 증시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좀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미 증시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미 증시 보고. 이 인근 매물대에서 큰 상승에 대한 랠리는 못 갈 가능성 저는 크게 보고 있어요. 왜냐? 이제 미 증시 나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7,200단가의 큰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큰 상승은 못 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인근 매물대에서는 상승 랠리가 온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매도를 찬스를 잡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큰 매도에 대한 찬스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증시를 하시는 분들도 제가 언급드리는 게, 워싱턴 관련해갖고 미중 무역에 대한 결과값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큰 기회가 한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내 선물을 하시는 분들도. 그러면은 모든 증시 자체가 상태가 다시 한 번 더 악조건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미중 무역에 대한 결과는 소멸성 재료이기 때문에 나스닥에 대한 급매도 가능성이 다음 주 이제 워싱턴 결과에 따라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 그리고 국내 증시 자체도 거기에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좀 언급드리고 싶어요. 미 증시랑 최소 요새 여건 자체가 스프레드 격차가, 이제 금리 격차가 다소 줄어든 경향 자체가 있어요. 근데 더 추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가 돼요. 그러면은 미 증시에 대해서 곧바로 반영한다는 의미 자체가 해석되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포커스를 맞출 필요성이 있고, 국내 선물이라든가 증시를 보시는 분들은 미중 무역에 최대한 논점을 두셔야 된다, 이 부분은 좀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연기된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또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셔야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 말씀해드렸고요. 정말 아무래도 또 어제장과 오늘장 그리고 지금 현재 부근에서의 변동성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지금 개장을 이제 30초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수 선물 쪽에서 양지수가 모두 좀 급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빠르게 좀 호가가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개장 전임에도 불구하고 S&P 500이 단숨에 0.88%까지 올라가면서 2,765까지 올라갔고요. 나스닥도 7,085까지 올라가면서 1% 가깝게 정말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뉴욕 증시 개장 소식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금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먼저 본장에 대한 흐름부터 살펴볼까요? 자, 전일장 다우지수는 홀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 오늘장 125포인트 이상의 상승으로 0.49%의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S&P의 상승폭이 가장 큰데요. S&P가 0.75% 상승하면서 2,766까지 올라갑니다. 나스닥 지수는 0.64%의 강보합권 출발으로 오늘 금요일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방금 전에는 지수 선물 쪽 살펴보셨는데 그대로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특히나 S&P 500이 지금 본장에서 흐름이 큰데 아무래도 오일의 가격이 상승을 꾸준하게 하고 있어서 오늘 좀 S&P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오늘 지수에 대해서 업을 들어주신 맞소님 바로 좀 설명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제 미장이 개장됐는데 지금 단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어요. 지금 스팬에 대한 저항 부분을 꼭 체크하고 매수 부분 한번 보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이상적인 판단이라고 내릴 수 있고, 지금 아까 단가 조체로 이제 스팬 자리가 40 위치값에 도달했었는데 지금은 7050에 대한 위치값이에요. 7050에 대한 지지를 받는지 체크하고 그 이후에 매수를 보시는 게 오히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장 개장한 만큼 거래량이 터지는 시기인데 한 차례 어떻게 보면은 조정 파동을 주고 나서 매수를 보시는 게 오히려 손절 단가를 좀 짧게 볼 수 있다는 그 관점 자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언급드리려고 했는데 목표는 원래 당초 의미를 크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지금 최고가 갱신이에요. 최고가 갱신. 장기적인 뷰 자체로는 7,200단가까지는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은 오늘 내로 도달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 워싱턴 합의 자체는 다음 주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60분 봉상 또 이제 상승 랠리를 펼치는 거겠죠. 7,200단가까지 이제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보고 있고, 여러분들 요 근래 한 달 반이죠. 예, 한 달 반 동안 이어졌던 상승 랠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워싱턴 합의 재개 소식 결과값과 동시에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 좀 시사가 돼요. 전 여기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출 생각입니다. 이제 스윙적인 거나 이제 데일리적인 매매 자체는 매수를 지속적으로 보되 이제 결과값이 터지면은 이제 지지에 대한 헤드앤숄더 결과값을 보고 나서 매도에 대한 장기를 좀 들어갈 관점 자체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좀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집중하셨으면은 싶어요. 특히 요새 유동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좀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타기라든가 그 관점 자체는 최대한 버리시고요. 정확한 손절하고 진입 단가를 좀 구사하시면은 안정적인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워싱턴 협상 부분의 긍정적인 좀 재료로 좀 흡수가 되면서 지금 지수에 대해서는 상승 출발을 한 상황인데 지금 매수로 따라잡기에는 좀 추격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지금은 막 개장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일단 좀 흘러보내시고 다시 좀 눌렸을 때 매수 접근을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 막 개장을 함과 동시에 지수 선물 쪽에서의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고 있고 본장에서도 역시나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그 상승세를 꾸준하게 지켜가고 있는데요. 자, 지수 선물 현재 2,764포인트로 0.84%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7,067포인트, 7,000선에 대한 초반 지지는 되고 있습니다만 방금 전에 제가 확인했었던 고가보다는 살짝 좀 밀렸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은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에 상승 출발한 상황인데요. 자, 지금 나스닥의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어제장의 외신을 통해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장 기간의 이 하락장, 약세장을 지금 좀 돌파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차트는 주봉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지금 몇 주간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흐름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좀 주봉을 확인시켜 드린 것은 일단 장기적인 좀 멀리서 봤을 때 전반적인 나스닥 시장에 대한 강한 이 상승 여력을 좀 확인을 해 보셔라라고 저희가 차트상으로 설정해서 보여드렸고요. 뭐 하루 내리고 그리고 또 하루 올라가는 그런 장세에서는 좀 보일 수가 없는 부분을 주봉을 통해서 보여드렸으니까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좀 상당 부분의 탄력성과 유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 쪽에서는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인 5일까지 빠르게 좀 점검하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상담 내용 이어갈 텐데요. 오늘 5일도 강합니다. 55달러 금방 또 금세 돌파가 되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5일 가격이 55.42달러입니다. 4거래일 연속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요. 구체적인 전략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역시 업이네요. 네. 자, 5일도 업인데 지금 뭐 최근에 지수와 5일이 좀 연동성이 좀 깊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일 올라가면서 S&P도 좀 잘 올라가고 뭐 이런 형국인데 그런데 마스터님이 오늘 제대로 좀 의견 표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안 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이 뭔가 추세적으로 딱 보이는 게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시나 보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네. 이제 워싱턴 합의가 좀 가장 커요, 사실. 좀 컸다, 그게. 사실 이제 유가 관련해갖고 좀 차트를 보겠는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원래 유가랑 이제 지수를 같이 안 봐요. 원래 여태까지 계속 그래왔었는데 지금 미증시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파동이요. 단적으로 봐야 돼요. 단적으로. 단적으로 파동만 보게 된다면은 미증시랑 유가에 대한 상관지수가 굉장히 밀접하다는 걸 여러분들도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전일 같은 시간대입니다. 이 네모칸 두 개가.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관지수가 굉장히 높다는 걸 해석해야 되는데 5일 같은 경우는 헤드앤숄더에 대한 결과 자체가 명백히 조금 드러난 시점 자체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신 건 이제 장기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장기에 대한 매수 관점 자체가 한 차례 성립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었고 전일 사실 이제 스팬에 대한 상단 부분에 이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좀 언급드려서 사실 추천드린 자리는 53.60에 대한 위치값이에요. 53.60에 대한 위치값 매수 자리를 좀 추천드렸는데 지금 단가는요, 여러분들 데일리성 매매밖에 좀 성립이 안 되는 지점이긴 해요. 여러분들. 단기적인 성립밖에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장기뷰로 좀 설명드리는데 문제는 이 상승에 대한 랠리가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큰가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간단히 HTS로만 확인할 수 있는 보조지표로만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CI가 과매수 구간대로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이 과매수 구간대라는 거는 뭐냐면은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어떤 관점입니다. 지금 현재 국면만 볼게요. 일봉입니다. 간단하게 봐야 돼요, 차트는. 그러면은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 첫 번째 시사되는 부분이고 60분 봉상 한번 체크를 했을 때 이 상승에 대한 랠리가 이어갔을 때 스팬에 대한 이탈 관점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는 정황 자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뷰 자체는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추세를 막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 장기적인 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스팬에 대한 지지 관점으로 다시 한번 재차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형국은 단순 틱 차트에 대한 매수 추세를 봐야 되는 관점 자체를 보셔야 돼요. 단순 틱 차트에 대한. 그럼 금일 틱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 차례 단기적인 조정을 줄 가능성은 일단은 시사가 됩니다. 단기적인 조정 자체가. 그럼 지금 단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 단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단계는 스팬에 대한 하단 틱 차트에 대한 이 지지 여부를 보고 나서 재차 한 차례 매수를 보되, 고점 그때 부딪힌 상황에서 그 인근 때 형성됐던 고점에 대한 갱신이 이루어진다면 바로 익절 컷으로 끝내버리는 여건 자체로 보셔야 돼요. 단가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소리예요. 이미 지속적인 상승이 엄청 많은 뷰가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한 차례 오더라도 크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일단은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순리는 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따라가셔야 돼요. 여기서 매도를 진다, 이런 여건 자체는 보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요.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지지 여부를 체크하고 지금 개인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위치 값은 55.00입니다. 55.00.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5.00, 3월물 기준으로 55.00에 대한 관점 자체로 한 차례 볼 수 있고, 손절 라인 자체가 54.80에 대한 손절 위치 값은 한 차례 지금 볼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뷰로 포착하고 매수 방향으로 그대로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관점 자체로 한 차례 보시는 건 추천드리되, 오버 관점이라든가 이 관점은 그렇게 크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 중장기적인 관점 자체로 60분봉 일봉상으로는 단가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일리성 매매만 좀 유효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은 좀 시사드리고 싶고, 한 차례 이제 틱 차트상 55.00 위치값, 거기서 매수 포인트가 가능하다. 이 부분만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까지 좀 상세한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뭐 55달러까지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구체적인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업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일단 이 업에 대한 의견과 그 안에 시황까지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1시 41분 지나가면서 개장한 지 이제 10분 정도가 지난 시간인데, 다시 한번 시장 점검하고요. 여러분께서 상담 접수해주신 부분도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시세 확인하시죠. 자,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계속해서 S&P 500 오늘 꽤 강한데요. 개장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2,768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0.96%, 97%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히려 나스닥이 좀 S&P 비교해서 좀 활력도가 좀 적어졌는데 7,056.25포인트로 0.57%의 상승세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는 다시 1.13달러대를 회복이 된 상황인데요. 1.13060달러입니다. 그리고 골드는 사월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자, 사월물 같은 경우에는 1,320.2달러 선으로 0.34%, 20달러대는 좀 지지가 되는 상황이고요. 방금 전에 살펴드린 오일 같은 경우에는 55.51달러 중반대 라인은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면서 고점 계속 높여가고 있는데요. 1.93%, 지금 2% 가까운 상승세까지 다시 한번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5일까지 살펴드렸고, 오늘 금요일장인데 개장한 이후에 S&P 500이 특히나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일단 본장에서도 다우와 그리고 S&P가 좀 강해요. 다우 지수가 1.10%의 상승이고 280포인트가 좀 넘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0.85%, 나스닥이 0.43%로 가장 좀 탄력도가 떨어지는데, 다우와 S&P 지금 뭐 5일 관련된 기업들이 속해 있는 지수도 뭐 S&P와 다우 뭐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욱더 좀 탄력적이어 보인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께
시청자분께서 접수해주신 상담 바로 이어갈 텐데요. 문자 질문부터 먼저 가볼게요. 끝자리 4953님의 질문입니다. 크루도일을 55.09달러에 매수 한 계약입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 55.09면 지금 수익권이니까요. 네, 마스터님. 네. 네. 한 계약이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오늘 네. 단기성으로 청산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단기성으로? 네. 이거는 조정 국면에 본절 위치값까지 쉽게 올 수 있는 위치값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국면 자체로 보게 된다면은 개인적으로 지금 매물대에서 청산하시는 거 좀 추천드려요. 지금요? 네. 네. 차라리 밑단가에서 한 차례 더 지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은 단가 자체가 55.09는요, 당일 데일리성으로 좀 보기는 좋은 관점인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단기 추세 지지대가 조금 성립이 되는데, 이 지지대 밀리면은 좀 청산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익절에 대한 보유값을 하셔야 되는데, 최소한 이제 익절에 대한 55.30에 대한 위치값은 좀 확보해 둔 상태에서 버티실 거면,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차례 본절에 대한 위치값이 충분히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잡고 있기에는 사실 이제 좀 불안정한 감이 있어요. 불안정한 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2시간, 3시간 동안 100K 이상 올라온 단가이기 때문에 조정을 주더라도 쉽게 내려갈 수 있는 위치값이에요. 그러면은 이 위치, 저는 개인적으로 데일리성 매매를 하신다면은 지금 이 단가에서 추천드리는 거 좀 추천드립니다. 55점 지금 50에서 55.53 이렇게 위치값이 있는데 이 단가에서 한번 청산하시고 한번 조정 매물 왔을 때 오히려 다시 55점 빵빵 위치값에서 다시 재매수를 보고 손절을 잡으시는 게 오히려 좀 나이스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챙기시면서 다시 한번 단가를 좀 접근하시는 게 더욱더 유효해 보이니까요. 지금 이 상승 여력을 통해서 수익에 대해서 좀 챙겨보시길 바라겠고, 말씀을 지금 상담 나누는 동안 2%가 넘네요, 오일이. 지금 55.58, 59까지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다면은 수익에 대해서 일단 좀 잘 청산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갈게요. 다음 질문은 끝자리 2210님 질문 만나봅니다. 마스터님, 달러는 기술적으로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요? 단기적으로 급등이 강했는데 조정 어떻게 보실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게 가장 투자자들이 궁금해하고 또 시장 안에서도 참 궁금해할 것도 같습니다. 정말 달러 강세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 좀 예상 밖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 정도쯤은 달러 조정이 나오지 않겠냐, 언제 나오려나 뭐 이렇게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달러는 저는 네.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네. 이제 제 개인적인 입장을 좀 취하자면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부분이 일단은 대차대조표 축소 관련해 갖고 계속 언급을 하는데 저는 지속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달러에 대한 약세장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달러를 제가 볼 때 거래하는 관점 자체가 달러를 어떤 상품을 볼 때 뭐냐면은 주로 이제 골드랑 유로 볼 때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유로를 거래하시는 분 입장이시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96점 이제 달러 기준입니다. 네. 96.760 위치값이 좀 이탈된다면은 그때 유로를 매수 관점을 한 차례 보셔도 괜찮다고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뷰 자체는 그때 나왔던 유로의 최저가가 손절 라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탈 관점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굉장한 강세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판단하실 수 있는데 골드가 문제예요. 골드가. 왜죠? 골드가 달러의 강세가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약세장이 십 나오지 않아요. 같이,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네. 달러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면은 박스권 랠리로 달러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면은 골드는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오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골드에 대한 매도 부분은 웬만하면 포커스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안 좋아요. 골드에 대한 부분은. 기술적으로 조정을 주는 구간 자체가 한 차례 확보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1300단가라든가 1295단가가 온다면은 골드에 대한 장기적인 뷰 자체는 한 번 더 추천드려요. 여건 자체는. 근데 지금 골드 추세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실시간으로 그리는 만큼 조금 양해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 골드 추세를 좀 추세선 보시는 거죠? 네. 이거 골드에 대한 골드에 대한 지지가 깨지지 않는 입장이에요. 지속적으로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이고, 이 지지가 깨지더라도 추세 확장 개념 자체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300단가라든가 1295단가에서 재차 매수를 한 번 더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중장기적인 관점 자체가 좀 성립된다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달러가 약세장에 나와버리면은 골드는 더 추가적으로 상승 랠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안전자산 관련해갖고 이제 문제를 좀 제기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최근 이제 증시 관련해갖고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는 국면이지만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여건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올 한 해 동안 굉장한 강세를 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을 좀 시사드리고 싶어요. 그럼 지속적으로 골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작년 고가에 대한 갱신 자체가 한 차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이에요. 당초 이제 제가 신세계 하면서 이제 밑단가에서 작년에 대한 고가 갱신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랬는데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이제 또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근데 이 추세대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크게 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골드에서 중장기 관점을 보실 분들은 이 지지가 부딪히는 이 단가 내에서 한 차례 볼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에요. 마지막 매수 자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은 좀 언급드리고 싶어요. 달러가 기술적으로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오히려 기술적 부분이 아니라 최근 있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급하락에 대한 또 추세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조정이 아닌 어떻게 보면 변곡 가능성도 제기가 된다고 좀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달러와 그리고 최근에 달러와 함께 올라가고 있는 골드에 대해서도 말씀해 드렸는데 지금 달러는 96.760달러에 대해서 좀 이탈이 됐을 때 그때 유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골드까지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나스닥이 지금 오늘 눌림을 좀 보자라고 하셨는데 나스닥이 앞서 말씀드렸던 가격대 7,040 라인 다시 좀 이탈이 됐는데 지금 7,040선입니다. 마스터님 말씀대로 그대로 해도 될까요? 아니요,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때 왜 그러냐면은 그때 그 시간대 일목균형표상 이탈 관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고 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일목균형표상 이탈이 왔어요. 이탈이 왔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단기 지지에 대한 파동 자체를 좀 체크한 다음에 헤드앤숄더 결과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나서 판단해야 돼요. 지금 매수 못 보는 거예요. 이탈 관점이 아까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계속적으로 나스닥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관점 자체에 딱 캐치하시면은 스팬에 대한 이탈 관점이 나왔다. 그러면은 매수를 못 본다. 이 관점 자체 성립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지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단기 파동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 이게 이탈이 되면은 그때 재차 매수를 보겠다는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 다양한 내용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지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